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계속 약세장에다가 여기서 다시 폭락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한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회의 장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전쟁으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전쟁의 아픔, 나라 잃은 슬픔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위기 상황을 꼭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쟁 이후에 다우라든지 나스닥, 코스피 모든 시장을 봐서 회복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복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또 한참이 흐른 뒤 지금의 2022년을 봤을 때 그때가 기회였어 라는 순간이 또 올 거예요. 우리가 2020년 3월 코로나 빔을 그때가 기회였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약간 희망회로를 먼저 좀 굴려가지고 여러분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면 그 이후로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장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서 돈을 벌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놔야 되는 것이 그것이 부자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코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채널이 아니고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되어가는지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함께 부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컨셉의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암호화폐가 아닌 부동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꼭 부동산을 사셨으면 합니다. 특히 내 집은 반드시 먼저 사세요. 이미 집이 있다면 다행인데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내 집부터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미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지금 집 가진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일단 집이라고 하면 이 주거의 안정성이 가져오는 위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산의 포트폴리오 분배 측면에서도 부동산은 필수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버지만 당연히 다른 유튜버 방송도 많이 봐요. 거기서 많은 정보도 얻기도 하고 또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몇몇 유튜버들은 부동산은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앞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뭐 하락하거나 아니면 재미없을 것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유튜버들을 비난할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고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 유튜버들의 생각이라면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플루언서이고요. 또 실제로 그 유튜버 말대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해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미 부자인데 모든 자산을 위험 자산에 몰아서 넣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만 잘 지켜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부자들은 지금 있는 그 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절대로 위험 자산에 다 몰빵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돈에 대한 욕심은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기 때문에 부자들 역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오히려 위험 자산에 더 투자하는 경향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위험 자산에 올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자는 돈을 벌면 자산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은 매우 안정적인 자산이에요. 주식하고 암호화폐는 상장 폐지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땅이라는 실무 가치가 여전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은 내 자산, 내 부를 지키는데 강력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이 부자의 기준으로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융자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융자 없이 집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그 포커스를 융자 없는 애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집에다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어차피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야 되니까 집을 샀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도 부자의 기준을 첫 번째로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 평생을 주식 투자를 해왔던 분이잖아요. 그분은 어떨까요? 그 코스톨라니는 그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 여러 가지 투자 수단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주식, 원자재, 채권,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도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투자로 접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당연히 주식쟁이답게 부동산을 자신의 투자 관점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코스톨라니가 부동산을 소유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톨라니도 전 세계에 10개의 집을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0평생을 주식에다 바친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한번 부동산을 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경제학적으로 암호화폐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M1 통화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M1 그래프를 통해서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담으로 이 영상은 못 보신 분들은 진짜 한번 꼭 보세요.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무역 적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듣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의 통합적인 스토리로 이렇게 쫙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정말 경제 흐름의 좀 큰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이제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 그 어떤 영상보다도 만족도가 높았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못 보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한 번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종이하고 연필 꺼내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해하는 거를 이제 써가면서 한번 봐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야말로 공부가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서요. 이 M1 그래프를 보면 이 M1 그래프라는 게 시중에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역대급이라는 단어도 모자라서 정말 미친 듯이 돈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풀린 이 자금들은 결국에는 자산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 부동산 다 가격을 들어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최근 5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큰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주춤하거나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도 지금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아서 매수 위주의 장이 됐다고 또 오늘 신문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돈이 역대급 이상으로 풀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더더욱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면 대출을 끼더라도 반드시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부터 꼭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산 분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내가 부자의 단계에 들어서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내 집이 생겨서 그때부터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 진짜로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제 좀 돈을 좀 버신 분들이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기회비용을 날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집 없는 부자는 없습니다.
진짜 부자라면 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지금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께도 말씀 한번 드리면 집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이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고 그쪽에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집을 팔고 전세라든지 월세에 살아서 더 떨어지면 그 밑에서 잡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뭐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나 부동산이나 이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제 주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한 지 이제 몇 년 안 되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청약을 했는데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뭐 4억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부가 부동산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이걸 팔고 전세 좀 살고 있다가 좀 다시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자라고 해가지고 한 6억 정도에 덜컥 팔았어요. 물론 이제 분양가보다 이제 한 1억 정도 더 번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시장은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10억도 넘었어요. 이제 뷰가, 그 집 같은 경우는 또 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집 문제로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는 뭐, 너 때문에 집을 팔았니?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뜩이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속상한데, 거기다가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상처되는 말까지 계속 하니까 싸우다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돈을 벌고 나왔는데, 이 돈으로 그 똑같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르니까 이제 팔고 나온 그 돈으로 아파트를 다시 살 수도 없는 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만약에 집을 팔아야 된다면 기회비용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뭐 저점에서 다시 잡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살 집을 동시에 매입을 해서 이사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그러더라고요. 집은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세금이 워낙 세가지고 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긴 합니다.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거기다 또 중과세까지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다주택자들의 이점은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혀 없어요. 이제 뭐 정권 바뀌고 뭐 세금이 완화되고 또 여력 생기고 한다면 부동산도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모아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라는 게 꼭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뿐만 아니라 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빌딩도 있고 부동산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꼭 주택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모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부자들은 분산 투자로 부를 얻지 않았다면서요 하면서 이렇게 댓글이 달렸는데 맞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분산 투자로 부를 얻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시즌 1에서 이제 거의 초기 때 찍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은 주식이든 뭐 암호화폐든 부동산과 같은 뭐 이런 투자든 아니면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해서 키웠든 그렇게 한 곳에 몰빵하듯 집중해가지고 부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키운 부를 분산 투자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분산 투자하지 말고 몰빵 투자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그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들이 분산 투자로 부자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는 그럼 리플 한 종목에 몰빵을 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뭐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안에도 너무 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딱 하나에만 몰빵하는 것도 이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관한 영상은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부자들을 보면 사업이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여러 섹터 중에서 하나에 집중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쌓은 부를 유지하고 지켜가는데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암호화폐에 집중해가지고 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부를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꼭 부동산을 소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라는 얘기예요.
아직 돈도 못 벌었는데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부자 되는 플랜을 짜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자 되는 길은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마인드, 다른 하나는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내 몸에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자가 될 거예요.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꼭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부자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부자는 될 수 있어도 아무나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